안녕하세요. 요양면의 미국 주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전반적인 지수는 강보합권이었습니다만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강한 호재가 있었던 빅텍 몇 종목이 장을 이끌었다고 봐야 하고요. 사실 전반적으로는 하락세가 강한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더라도 하락한 종목의 수가 많아 보입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빅텍들 이외에 나머지 영역들은 전반적으로 붉은색에 가깝습니다. 오늘 발표할 생산자 물가지수라든지 실업지수, 경제 관련 중요한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고 특히나 금요일이 옵션 만기일이죠. 이런 빅 이벤트를 앞둔 어제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숨을 고르는 모습을 보인 하루였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주말 미중 관세 협상과 사우디의 대미 투자와 같은 굵직한 호재가 이번 주 시장을 강하게 올렸습니다. 일부에서는 슬슬 단기 과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지금의 시장의 상황을 Fear and Greed 인덱스를 통해서 한번 진단해 보고요. 주요 종목들에 대한 현재 위치가 어떤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 살펴보기 전에요. 현재 시장의 상태를 알려주는 CNN 마켓 지수들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 많이 보셨을 텐데요. CNN에서 발표하는 Fear and Greed 인덱스입니다. 탐욕과 공포 지수죠. 현재는 69까지 올라와 있고요. 탐욕 구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지표는 7개의 하부 그래프들로 계산되어지는데 그 내용들 오늘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마켓 모멘텀 그래프입니다. 여기 파란 것이 S&P 500 지수의 그래프고요. 오렌지색이 S&P 500의 125일 이동평균선입니다. 현재 상태는 이동평균선 살짝 위에 올라와 있죠. 이 부분은 현재 밑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평선 밑에 있는 구간은 공포 구간으로 여겨지고요. 이평선 위에 있는 구간은 탐욕 구간으로 여겨집니다. 현재는 이평선을 뚫고 올라갔죠. 탐욕 구간으로 진입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수가 스톡 프라이스 스트렝스 그래프입니다. 주가를 0으로 기준으로 하고요. 마이너스 부분에 머물고 있으면 공포 구간, 플러스 구간에 머물고 있으면 탐욕 구간으로 보는데요. 현재 0을 넘어서 0.36까지 올라왔네요. 공포 구간에서 탐욕 구간으로 이제 막 진입한 모습입니다. 세 번째가 주가의 폭을 나타내주는 그래프인데요. 상승하는 주식의 거래량과 하락하는 주식의 거래량을 비교하는 그래프입니다. 숫자가 이렇게 높아질수록 시장이 강하다라는 뜻이고 더 많은 숫자의 주식이 상승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그래프가 많이 위로 올라와졌죠. 주가의 폭이 넓어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시장이 불리시하다는 뜻이고요. 현재는 여기 보시듯 익스트림 그리드, 극한 탐욕 구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네 번째가 풋 앤 콜 옵션 그래프인데요. 풋은 매도 옵션이고 콜은 매수 옵션이죠. 이 그래프는 매도 옵션 나누기 콜 옵션 값인데요. 분모가 콜이죠. 즉 매수이니까 분모, 매수가 커지면 숫자는 작아지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숫자가 작아질수록 콜 옵션이 크다라는 뜻이고 시장이 강할 것에 베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그래프가 점점 낮아지고 있죠. 숫자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콜 옵션, 매수 옵션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강하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상태는 그리드에 접어들었습니다. 탐욕 구간입니다. 다음이 빅스, 즉 변동성 지수인데요. 파란 게 현재의 변동성 값이고요. 오렌지색이 변동성 지수의 50일 이평선입니다. 마찬가지로 이평선 위에 있으면 변동성이 크다라는 뜻이고 시장이 매우 안 좋다라는 뜻이겠죠. 반대로 이평선 밑에 있으면 시장이 안정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시장의 강함을 나타냅니다. 현재 50일 이평선 밑으로 떨어졌고요. 변동성이 작아지고 있으며 기술적으로는 중립 구간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세이프 헤븐 디맨드입니다. 안전자산 수요에 관련된 그래프이고요. 이 그래프의 의미는 지난 20일 동안 주식과 채권의 수익률 차이를 숫자로 표시한 그래프인데요. 주식시장이 강할수록 채권보다 위험자산인 주식의 수익률이 좋을 것입니다. 즉 숫자가 커질수록 주식시장이 탐욕의 신호가 높아졌다라는 뜻이고요. 현재 10%까지 올라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이는 익스트림 그리드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7가지 시장의 공포와 탐욕에 관련된 그래프를 종합한 것이 지금 이 그래프이고요. 현재 말씀드렸듯이 69 그리드 탐욕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이 구간에 들어서면 전문가들은 일부 수익을 실현하는 구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팔란티어 볼 텐데요. 팔란티어 주주분께 우선 축하 말씀드립니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죠. 어제 종가는 130.18로 마감했고요. 새로운 신고점인 133.39까지 올랐었습니다. 신고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MDD 값은 크게 의미는 없는 상태죠. 지난 일주일 동안 팔란티어는 20.57% 상승했고요. 한 달 동안은 35.89% 상승했습니다. 상승의 기운이 상당히 매섭습니다. S&P 500 지수와 비교를 하면 요 파란 선이 S&P 500이고요. S&P 500도 드디어 양전환했죠. 연초 대비 0.41% 상승하였고요. 여기에 대비해서 팔란티어는 굉장히 액티브한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점 전고점 돌파했다라는 말씀드렸고 현재까지 연초 대비 73.13%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의 차트와 비교를 해보면요. 보라색이 재작년이고 빨간색이 작년입니다. 현재 파란색의 움직임이 올해를 이야기하는데요. 작년과 재작년보다 오히려 위쪽에 있습니다. 관세 전쟁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팔란티어는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봉 차트 보겠습니다. 이번 주 주봉은 아직 진행 중이긴 하지만 전고점이었던 이 지점을 돌파하고 현재 사상 최고가를 써가고 있는 중입니다. RSI를 보면 과매수권에 아직은 진입하지 않고 있으며 이 부분 과거 사례를 보면 아직 상승의 에너지를 충분히 비축하고 있다라는 것이 저의 뷰이고요. 물론 이 지점을 뚫고 과매수권에 도달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확실한 악재가 터지지 않는다면 단기 조정 이후에도 다시 강세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매매 전략이 다를 텐데요. 장기 투자자라면 단기적으로 올 수도 있는 조정 구간을 버텨 나가시는 것도 좋을 듯 하고요. 만약 스윙 투자자라면 RSI가 넘어 과매수권으로 들어가면 일부 소량 물량에 한해서는 수익 실현을 해도 좋을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미중 간의 관세 합의가 급작스럽게 깨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단기 조정이 예상보다 깊어질 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템퍼스 AI 보겠습니다. 템퍼스 AI 어제 종가는 64.78이었고요. 제법 큰 폭인 마이너스 5.99% 하락하였습니다. MDD 값은 현재 마이너스 29.03%, 전고점까지는 약 40% 정도 추가 상승을 해야 하고요. 이 지점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은 24.28% 상승했고요. 한 달 동안은 47.16% 상승했습니다. S&P 500 그래프 요 파란 거죠. 이 그래프에 비교해서 템퍼스 AI는 상대적으로 큰 폭을 상승했죠. 현재까지 연초 대비는 89.14% 상승한 상태입니다. 이미 이 지점 바로 직전 고점은 돌파한 상태고요. 이 지점까지는 아직은 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주봉 차트인데요. 말씀드렸듯이 바로 직전 고점 이 지점은 지난주에 이미 돌파를 했죠. 지난주에 돌파한 이후에 사실 꼬리들이 많이 달려 있는데요. 저항선 돌파 이후에 강한 상승의 힘을 보여주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이 채널의 상단 쪽에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선인 저항선 돌파 이후에 지금은 매수세와 매도세가 공방을 벌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치가 몸통 없이 윗꼬리 아랫꼬리 달린 이번 주봉으로 판단할 수 있고요. 지난 3주 동안 강한 상승이 있었지만 이번 주는 사실은 보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위아래로 변동성이 많이 큰 모습을 봐야 했고요. 특히 어제는 상승폭이 꺾여서 다소간의 큰 폭의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번 주 주봉은 몸통이 없습니다. 그리고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길게 달려 있습니다. 이 모습이 아래서부터 올라갔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이번 경우는 위에서 몸통을 깎아먹고 아래로 내려간 윗꼬리가 달린 상태라 단기적으로는 쉬어간다 라고 보는 것이 적당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봉
보통 기준으로 RSI를 보면 아직은 57.59입니다. 충분히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 윗 공간이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내일 전반적인 장세가 눈치 장세로 진행될 확률이 높은데요. 이 기간 동안 일부 조정이 일어날 수도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최근 상승에 힘이 강한 종목 중에 하나가 셀레스티카입니다. 셀레스티카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종가는 113.45로 마무리했고요. 역시나 3% 정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MDD 값은 현재 마이너스 21% 정도 나오고 전고점까지는 27% 상승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20% 상승했고요. 한 달 동안은 약 34.7% 상승하였습니다. S&P 500 지수 그래프와 비교를 해보면 이 파란 선이 S&P 500 그래프이죠. 올해 초에 큰 폭의 상승이 있었죠. 그 이후에 관세의 영향을 많이 받고 S&P 500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재상승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 1, 2주 동안의 상승폭이 가파른 상태입니다. 올해 초 대비 22%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셀레스티카 주봉 차트입니다. 셀레스티카는 지난 화요일 이 부분의 직전 고점을 돌파하였습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장대 양봉을 그리는 중에 있습니다. 이 지점 바닥을 친 이후에 확실한 우상승의 채널을 그려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봉으로 보면 RSI는 아직 60.62에 머물고 있고요. 과매수권까지는 아직 여유롭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지금 현재 살짝 눌림목이 발생할 수 있는 지점으로도 볼 수 있고요. 하지만 눌림목이 길거나 깊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눌림목이 생기면 소량의 추가 진입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셀레스티카는 관세 이슈에 큰 영향을 받았었죠. 관세 이슈가 해빙되는 분위기 속에서 이 올해 초에 하락분을 회복할 힘이 상대적으로 크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현재 이렇게 형성된 상승 채널 안에서 눌림목과 재상승이 반복되면서 꾸준하게 우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라는 것이 저의 비유입니다. 다음은 로켓랩 보겠습니다. 로켓랩은 어제 10.54%의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종가는 24.13으로 마감했고요. MDD 값은 마이너스 27.6%, 전고점까지는 38.17% 상승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전고점은 33.34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로켓랩은 7.7%의 상승이 있었고요. 한 달 동안은 18.8%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로켓랩의 올해 성적표는 S&P 500 지수, 요 파란 선이죠. S&P 500보다는 못했습니다. 관세 하락장에서 여기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요. 지금은 서서히 회복 중에 있으나 아직은 큰 모멘텀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볼 때 아직 마이너스권에 있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로켓랩 보유를 원하신다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금도 늦지 않은 시점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봉 차트 보겠습니다. 이 지점부터 상승 채널을 형성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여기 중앙선 위쪽으로 올라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승은 하되 그 상승의 힘은 강하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1분기 어닝 미스의 영향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주봉 기준 RSI는 아직 57.81입니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판단되고요. 추가적인 진입을 고려하는 근거는 첫 번째가 상승 채널에 접어들었고 RSI로 봤을 때 아직 위쪽에 공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매우 큰 상승이 있었던 오클로 보겠습니다. 오클로는 어제 15.55% 큰 상승이 있었죠. 종가는 37.01입니다. MDD 값은 마이너스 37%고요. 전고점이 59.14였죠. 앞으로 59.8% 상승을 하면 됩니다. 일주일 동안은 33.6% 상승이 있었고요. 한 달 동안은 54.65% 상승이 있었습니다. 오클로는 어제의 상승으로 드디어 양전에 성공을 했고요. 올해 초 기준입니다. 그동안은 S&P 500 지수보다 성적이 못했었는데요. 어제 큰 상승 덕분으로 양전에서 현재는 8.31% 상승한 상태입니다. 주봉 차트인데요. 오클로는 5월 13일 화요일에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매출은 빵원이었으나 어닝이 잘 나왔죠. 예상치는 마이너스 0.1이었는데 결과치가 마이너스 0.07, 그래서 30%
정도 서프라이즈를 했습니다. 이 덕분에 어제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인데 매출은 아직 제로죠. 그리고 씀씀이를 줄여서 어닝이 좋게 나왔습니다. 덕분에 주가는 급상승을 했습니다. 주주 입장에서 사실 매우 반가운 소식이기는 합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요. 하지만 제 생각은 이런 식으로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루빨리 매출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하튼 오클론은 지난 4주 연속 상승을 했고요. 이번 주는 급상승 중에 있습니다. RSI는 아직은 60.45%이고요. 말씀드렸지만 펀더멘털이 없이 기대감과 시장 분위기로 상승을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장대 양봉 뒤에는 수많은 단타 세력이 숨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의 급등 후 단기 조정이 올 수도 있는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는데 소량의 수익 실현 전략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 그냥 참고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요약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